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보 그리고 세계 정세 다 알아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괜히 일으켜가지고 이 푸틴 정권이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전 국민들을 공포 통치로 몰아넣기 위해서인지 이 미국을 정말 황당하게 미국을 악의 축으로 지금 몰아가면서 국민들을 확 휘어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선전전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 간부들 이런 식으로 대우해줘서는 안 된다. 병사 월급이 역전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국방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루마니아, 제가 오늘 신의균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폴란드가 KF-21 전투기 완전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라는 소식과 함께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대량 도입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역시 여기도 밀어붙이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제안드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현대 로템에서 K2 전차 10조에서 12조 원어치 판매 지금 거의 다 돼간답니다. 그러면서 K9 자주포 천무 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한 20-30조 원어치의 우리 한국 무기가 루마니아로 가게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초급 간부와 병사의 월급이 역전되어 초급 간부 사기가 크게 하락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초급 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올해 기준으로 하사와 소위 모두 병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국방부가 3월 2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입대한 병사 기준 18개월 복무 시 월 평균 봉급 86만원과 매칭 지원금 월 평균 34만 2027원을 합해 121만 5,689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8개월간 받는 총 수령액은 2,188만 2,4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임관한 하사 1호봉 기준 기본급은 178만 7,701원, 수당은 80만 5,164원이며 세전 수령액으로 259만 2,865원을 받는데 세후 수령액은 평균 230만 7,650원으로 병사보다 월 평균 98만원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임관한 소위 1호봉 기준 월평균 세전 수령액은 초과 근무 28시간 포함 299만 4,111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세후 실수령액은 초과 근무 28시간 포함해서 269만 5,190원으로 병사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정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군인 봉급표를 보면 소위 1호봉은 178만 5,300원인데요. 국방부 설명대로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습니다. 설과 추석, 연이회 기본급의 60%, 즉 107만 1,180원이 지급되고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본급의 5%인 89,265원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임관 1년차 이후부터는 성과상여금이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월 최대 28시간까지만 인정해 27만 6,64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직급 보조비 13만 5천원, 겨워지 근무수당 3만원, 점심 식대로 14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을 모두 합칠 경우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소유의 월평균 세전 월급은 236만 6,940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유와 하사 등 영내 생활을 하는 초급 간부들은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할 경우에 식대를 따로 지불해야 되고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1년에 30일로 규정된 연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 실제 세후 수령액은 2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국방부는 초급 간부 월급에 명절 상여금과 성과 상여금, 초과 근무 최대 수령액 등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포함하고 초급 간부가 영내 생활을 하며 지출해야 하는 식대, 관사 관리비 등은 모두 배제해 소위 1호봉을 연봉 3,600만원 수준의 소득자로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지적했던 병사 월급은 이등병부터 전역시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오는 2025년 기본급 월 150만 원, 내일 준비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등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병장 기준 월급이었는데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국방부, 이런 숫자 눈속임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병사보다 하사와 소위가 더 많이 받는다. 훨씬 많이 받는다.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5년 전 또는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의 병사 월급, 이 앞으로 2026년 되면 병장이 월 205만 원을 받게 되니 또 병사 월급이 수십 배 올랐죠? 그런데 하사와 장교 월급은 그만큼 안 올랐죠? 그러면은 하사와 장교가 받는 심적인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사는 의무복무 4년을 해요. 의무복무 4년을 하면서 지금 230만 7,650원을 받는데 초과근무 다 하고 나서도. 그런데 일반 병사들은 초과근무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리고는 205만 원 받는 상황에서 18개월만 복무하고, 하사는 병사보다 25만 원 더 받으면서 48개월 근무해야 되는데 이거 하사 누가 하겠습니까? 이 큰일 났죠.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소위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은 18개월만 근무하고 병장 되면 205만 원 받는데 소위는 지금 여기 뭐 다 쳤는데 이거 사실은 아니 자기가 장기 지원 좀 하겠다. 장기 지원 이게 이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돼요. 그래서 장기 지원 난 장기 안 하고 그냥 나갈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뭐 자기 연가 안 찾아먹고 다 하겠습니까? 그럼 연가 상여금 계산해 놓은 거 빼야죠. 뭐 이런 식으로 빼면 또 병장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도 ROTC로 장교가 된 장교는 28개월 의무복무, 그리고 학사장교 36개월, 그리고 사관생도 5년에서 7년의 의무복무예요. 그걸 하겠냐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전역 후에 어떤 그 대기업에서 또는 이 국가공무원 취업 시험을 할 때 가산점을 준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사가 나왔는데 병사 120만 원, 그리고 하사 세후 231만 원, 국방부 역전 주장 사실 아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득달같이 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기본급이 소위가 178만 5천 원, 명절 휴가비를 이제 60%, 기본급의 60% 그걸 두 번을 주니까 이걸 이제 월로 나누면 월 17만 8,500원이 돼요. 사실은 월에 이만큼 받는 거 아닌데 그냥 추석과 설날에 한 11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여기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전년도에 부대평가를 해가지고 S등급, 그리고 뭐 A등급, C등급 이렇게 쫙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의 평균을 지금 내서 지금 계산했는데 이게 또 재수없어서 C등급 되면 뭐 아주 확 떨어지게 되죠. 이것도 사실은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부대별로 예를 들어 사단별로 야 여단이 한 4개 있으니까 돌아서 그냥 야 올해는 니들이 S, 니들은 C, 올해는 니들은 B, 니들은 작년에 B 했으니까 올해는 A,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사실 근데 정말로 평가 잘해가지고 이거를 진짜로 잘하는 부대는 계속 S등급 받고 못하는 부대는 C등급 받고, 그래서 야 우리 S등급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으쌰으쌰 하고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데 그걸 야 우리가 그냥 뭐 남이가 그냥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딱 내가 소위로 들어갔는데 운 나쁜 소위는 작년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는 C등급으로 로테이션 된 이 부대에 발령받았으면 160만 원 받는 거고 1년에. 그리고 운 좋은 소위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작년에 C등급 받았으니까 올해는 로테이션에서 S등급 주는 그 부대로 딱 발령받은 애는 380만 원 받는 거고 이런 거예요. 기가 차죠. 이거 일시불로 그냥 확 통장에 꽂아주는 겁니다. 대박이죠. 자, 이런 거. 그리고 초과근무 이건 다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하죠. 이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연가보상비. 아니 내가 뭐 직업군인 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연가를 갖다가 굳이 안 가면서 내가 5만 천 원을 받아? 그냥 나 연가 갈래, 집에 갈래 해서 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큰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완전히 그냥 다 받은 걸로 해가지고 차이가 그래도 6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복무기간은 2배, 3배 되는데 그거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돈을 이렇게 제껴주면 다른 부처하고 형평 때문에 맞출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제대 후에 국가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이런 취업시험을 칠 때 가산점 좀 주자 이겁니다. 가산점.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그거 해주자. 아니 여성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여성도 장교해서 부사관해서 가산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단 시험은 똑같이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진짜 대한민국 안보를 원한다면 여성 5%, 여성 8% 이거 맞추라고 할 게 아니라 여성들도 이 기준에 다 맞추자. 여성 5%, 8% 아니다. 여성 100%도 된다. 여성이 90%, 100% 돼도 아무 관계 없다. 단 시험은 똑같이 친다. 왜? 해야 되는 일이 똑같으니까. 들어야 되는 총이 똑같고 들어야 될 군장이 무게가 똑같고 착용해야 될 탄약 200발 똑같으니까. 방탄복 무게 똑같으니까 여성들도 무릎 꿇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똑같이 또 달리기, 뜀박질 이거 5km, 3km에 들어오는 시간 여성은 또 엄청나게 또 해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똑같이. 이거 하는 한에서 여성 비율 없애주고 여성을 왜 5%, 8% 끊어서 여성 유리천장을 그래 만들어 놨습니까? 여성이 능력 좋으면 100%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가산점 주자. 그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잘 지켜주겠다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치적 리더십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푸틴이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할 수도 있다면서 연일 위협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국경지역에서는 교전까지 벌어졌다는데 러시아가 이를 빌미로 국가 전체를 병영화하는 전시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두려워하면서 세계 지배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를 먼저 무력화할 의도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각 3월 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헤게모니가 러시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러시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정부는 최신 군사 기술을 고려해 공격과 방어, 핵과 비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시스템과 보복 공격을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핵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위협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월 2일 아침 담화를 통해 전쟁에서 패한다면 서방이 러시아 민족을 없애려 할 것이다 라며 국민들에게 항전 의지를 가지라고 호소했는데요. 관영 매체의 이번 보도 역시 핵전쟁 가능성을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내부 단계를 유도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미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정찰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는데요. 미국이 이를 반박한 직후인 3월 2일 오후 러시아 브란스크 지역에서는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과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FSB 측은 브란스크주 클리모프스키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침투해 민가에 폭발물을 대량 설치하고 일가족을 인질로 잡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 나토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클리모프스키의 교전이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단속과 사실상의 전시체제 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폭주하면 자신들의 명줄이 더 짧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러시아 침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뭉치자. 그러니까 이 푸틴 이 정권을 흔들려 하지 마라. 우리는 일단 생존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 것입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는 3월 2일 날
또 이런 사진과 함께 막고 선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국적자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서 자유 러시아 군단 활동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브란스크 쪽에 가가지고 인증사진 찍으면서 야 얘들 말이야 경계 엉망이야 우리 여기 왔다 간다 하고는 이제 이 작전 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FSB 측에서는 이들이 민가에 들어와서 민가에 폭발물을 다량 설치하고 어린이를 인질로 잡았다. 아니 민가에 들어와서 민가에 왜 폭발물 설치하고 어린이를 왜 인질로 잡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런데 이제 잡고 뭐 이 인질범들 잡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라고 주장했는데 다친 어린이는 또 안 보여줘요. 또 폭발물을 대량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폭발은 난 적이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폭발물 해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해체하고 있는 폭발물을 또 안 보여줘요. 기가 차죠. 그러면서 이 작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미국이 좌표를 찍어주고 작전 지시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푸틴은 지금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핵 무기가 많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뭉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선전전까지 같이 하는 거 하루 만에 다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병영국가 체제로 가기 위한 분위기 고조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만큼 지금 푸틴 정권이 위태롭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자, 우울한 소식, 기분 나쁜 소식 그만두고 완전히 기분 좋은 소식 들어갑니다. 어쩌면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의 K2 전차 운용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이 현재 400여 대를 운용 중인 구형 전차를 K2 전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 로템이 현재 루마니아와 흐르고 있는 기류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렸습니다. K2 전차 수출로만 12조 원 규모 잭팟이 예상됩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와 재무부에서 연일 한국과의 방산협력과 한국산 무기체계 현지 생산과 관련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 로템이 루마니아에 500여 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3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현대 로템은 루마니아가 K2 전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 관련 초기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로템은 아직 루마니아 정부의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동아일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출 추진 물량이 약 500대, 금액으로는 10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업계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조건은 오늘 신인균의 군사TV를 통해 전해드린 바와 같이 루마니아 현지 부품과 완성 차량 사진이며 이미 루마니아 국방부와 재무부 간에 상당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당국은 루마니아 정부와 이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추어 K2 전차는 물론 AS-21 장갑차, K9 자주포, K239 다란장 로켓 등의 수출 문제를 논의하고 모종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한국산 지상 무기를 대량 도입할 경우에 한국산 무기들이 나토 최전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폴란드 드디어 진짜 가시화됩니다. 제가 오늘 군사TV를 통해서 K9 자주포가 지금 뭐 600대 정도 아주 그 수백 대 거론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우리 KF-21 FA-50 48대 도입했는데 그거 말고 KF-21도 지금 아예 개발 단계부터 같이 협력하는 이걸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에게 야 우리는 돈 다 준비됐으니까 일 좀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을 신인기들 군사TV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제가 이 동영상 마치는 시간에 그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 좀 봐주시고 기왕에 또 신인기들 군사TV도 좋은 소식 세계 안보 동향 많이 나오니까 신인기들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단독 현대로템 K2 전차 10조 원 규모 수출 추진 노르웨이 수주 실패 루마니아로 만회한다.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500대인데
대당 한 200억에서 240억. 굉장히 비싸죠. 그게 이제 루마니아에서 부품을 다 생산하고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이제 전차 생산까지 하는 이 지원을 한국이 해준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K2전차뿐만 아니고 K9 자주포 또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왜냐? 지금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 뭐 그냥 나토 표준 무기로 좀 바꿔라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 무시하고 지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그 다음 루마니아 아닙니까? 왜? 폴란드,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하고 있으니까 루마니아 무너지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뜨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완전히 액셀레이터 밟은 거고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도 두 번째 액셀레이터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지금 전차 400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500대로 늘린다라는 것은 군 규모를 더 키운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보병 전투장갑차 IFV 이걸 지금 150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AS-21 레드백 장갑차 150대 팔릴 수 있단 말이 되죠. 이거 대당 한 150억. 어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조원 규모죠. 그리고 또 차륜형 장갑차 이건 또 이제 현대 로템인데 여기에 루마니아가 한 1000대가량 있어요. 자, 이것도 상당 수량 판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포 루마니아가 800문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수량 뭐 600문 어쩌면 800문 어쩌면 군사력을 더 키우니까 1000문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이제 K9 자주포 또 현지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련장 로켓 루마니아가 150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천무 이거 지금 살펴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150문 팔리게 되면 물론 현지 생산하게 되면 이게 뭐 최소 25조에서 30조 원은 되지 않을까. 이걸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 3월 달에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하니까 원래 이제 방한하고 뭐 하면 마지막에 정상들끼리 공동선언, 공동합의 이런 거 발표할 때 뭔가 센 것 좀 발표해야 되죠. 그 용도로 지금 빨리 협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죠. 제가 신인균의 군사TV를 통해서는 이렇게 한화 관계자들과 루마니아가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KF-21 그리고 그건 폴란드고 그러면서 이제 이 K9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편에 K2 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K9 자주포 관련해서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디펜스 루마니아라는 매체에서 K9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쫙 했습니다. 이제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우리 동아일보에서는 K2 전차 500대 이야기가 확 나와버렸네요. 자, 전체로 이제는 거의 뭐 20, 30조 원. 자, 여기서 우리 한국군 문제인데 한국군이 전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 송영무가 해군 출신이죠. 그런데 송영무가 뭐라고 했냐? 야, 전차 이거 요즘 뭐 왜 필요하냐? 전차 그냥 뭐 다 줄여. 그 대신 아파치 공격 헬기 다 사줄게. 요새는 뭐 하늘에서 그냥 때려버리면 되잖아. 전차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완전히 군구조 조정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전차대대도 이 7개 대대 중에서 원래 전차대대 3개, 장갑차 대대 4개 있던 것을 전차대대 2개로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근데 아파트 사줍니까? 지금 소식도 없어요. 그냥 전차만 줄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K2 전차가 3차 물량까지 총 260대밖에 없습니다. 루마니아도 지금 500대 사겠다. 그리고 폴란드는 1000대 사겠다고 하는데 우리 원조 종주국이 260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4차 150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K1 전차 초도 물량도 좀 바꿔야 되고 이래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루마니아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불가리아, 알바니아, 뭐 북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다 바꿔야 돼요.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군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